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오늘은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요. 네. 아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손을 잡았다는 정말 이게 만우절 뉴스가 아니라 진짜인가요? 최희선 진짜고요? 의원께서 예전부터 정보를 포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예. 아, LG전자 아니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만드는 OLED. 네. 이제 우리 뭐 텔레비 요즘 크게 막 대형 화면 나오는 네네. 그런 이제 OLED 패널을 삼성전자가 LG로부터 공급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 밑에 자회사에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예. 그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쪽 OLED의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19년에 이제 가을에 탕정 지역에다가 13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QD OLED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겠다라고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여기 가서 행사에 참여했고 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당시에 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이제 삼성에서 이렇게 좀 행사를 크게 해서 네. 대통령 모시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이미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기술이 앞서가고 있어서 아하. 이거 과잉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또 기술적으로 오히려 같이 협력을 하고 LG로부터 오히려 그 패널을 제공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예. 근데 이제 그게 2년 후엔 지금 와서 아. 이런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아무튼 삼성이 지금이라도 뭐 자체적으로 더 좋은 기술을 또 개발하고는 있지만 예. 이렇게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과잉을 좀 막고 네. 공동 개발을 하거나 공동 생산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에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량용 이제 전기 배터리나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서로 지금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너무 우리끼리 소송도 서로 하고 막 미국에 예. 가서 우리 기업끼리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살 깎아먹기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좀 이런 거는 대기업끼리라도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9193님께서 들으시다가 문자 주셨는데요. 삼성과 LG는 야구에서 트레이드도 안 했었는데 진짜인가요? 그러게요. 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네요. 아 그리고 얼마 전 CES인가 세계 그 가전 가전 박람회 박람회? 예. 거기서도 서로가 뭐 최고의 품질 디스플레이라고 막 그렇죠. 서로 네. 비방 광고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예, 항상 이제 그렇게 뭐 1, 2 업체 간의 경쟁이 네.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은 이제 중국들의 그 기업들이 예. 워낙 구매력이 크잖아요. 중국에서 네. 뭐 하나 팔리면 뭐 억 단위로 팔려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국내 기업들이 협력할 필요도 있고 아하. 전 좀 산업 정책 측면에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기술 개발할 때 같이 참여해서 네.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정말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요. 네. 또 등 돌리게 만드는 또 대기업이 있습니다. 쿠팡. 이 덕평물류센터 화재 우리 김동식 소방관 네.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오늘의 표정에서 드렸는데 아니 그 이후에 대처도 그렇고요. 소비자들이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SNS 보면은 쿠팡 탈퇴 탈퇴. 인증을 하는 해시태그가 인증. 막 붙어가지고 많이 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쿠팡을 탈퇴하는 상세한 방법, 뭐 사실 뭐 특이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방법까지 공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이 지금까지 로켓 배송을 통해서 로켓 성장을 했거든요. 예. 사실 지난해에만 매출이 13조가 넘었으니까요. 상당히 좀 많이 성장한 기업인데 네. 이 수익 극대화에만 힘을 쓰고 안전에는 좀 둔감했고 네. 그다음에 사후 대처도 민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크고요. 예. 또 여기에다가 그 김범석 창업자가 네. 최근에 그 등기이사직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네. 예, 한국에서 그렇고 이제 쿠팡 INC라는 미국 상장 기업에서는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다 하게 됩니다. 네. 해외에서 좀 확장을 하는 것들을 더 글로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다가 이유인데 네. 이게 또 공교롭게도 화재의 날 네. 발표가 됐어요. 근데 뭐 혹자는 그러죠. 이제 쿠팡의 입장에서는 그냥 발표를 했을 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중개재 사후에 기업 처벌법. 예. 네. 중대계
중대재해 예. 기업체벌법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자산이 많아졌으니까 네. 5조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동일인을 지정을 하게 돼요. 총수. 예. 근데 총수에 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오. 물러난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에서도 예. 뭔가 자유롭기 위해서 지금 탈퇴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비판들이. 그러니까요. 쿠팡 측은 지금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김 기자님 잠깐 설명하셨는데 예. 이 그 국내 법인의 의장, 이사회 의장과 예. 등기이사를 사임한 것은 이런 화재와 상관없이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절차를 다 밟은 거고 발표를 마침 그날 했는데 화재가 있었던 아하.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나머지 지금 의혹들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이나 총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쿠팡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산 총액 5조 원이 넘어서 이제 하는 기업 네. 집단으로 지정될 만큼 소위 재벌, 그렇죠? 그렇죠. 재벌이 될 만큼 기업 규모도 커지고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밀접하고 특히나 이제 뭐 택배 기사들의 어떤 안전사고 문제나 네. 그리고 그 납품업체들에 대한 어떤 이제 뭐 갑질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김범석 창업자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발을 빼는 모습이다. 아하. 라는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요. 네. 이 상장 차익이 뭐 수조 원에 달하죠. 지금 쿠팡의 규모가 워낙 크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이익을 누렸으면 당연히 응당 책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인의 도리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빗발치는 겁니다. 예, 이득은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게 예. 지금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의장과 또 CEO를 계속을 하게 되면은 네. 이쪽에 한국에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익은 또 손에 들어가는 다 겁니다. 가져갈 수 있고 예, 잃는 거 하나도 없이 그렇죠. 책임만 벗는. 작년에도 과로사 문제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공식 맞아요. 사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쿠팡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상할 것도 아닌 것 아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쿠팡 측의 태도가 그동안 뭐 가맹점들 그 무리하게 경쟁시켜서 모든 그 지적재산 인정도 안 하고 다른 업체에 막 몰아주는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배달 노동자들 네. 과로사 문제, 그리고 여러 형태의 그런 어떤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어쩔 건데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네. 싸게 공급해 주니까 그렇죠. 빨리 예. 배송해 주니까 이런 태도였는데 예. 지금 소비자들이 탈퇴하면서 응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는 아무리 플랫폼 기업이지만 결국은 소비자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유통 기업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법적으로 문제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네. 국민들의 그 소비자들의 정서도 당연히 같이 고려하는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ESG 경영이 이런 거죠. 근데 그렇죠. 너무나 요즘 대응하는 걸 보면은 너무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 네. 쿠팡 탈퇴라는 해시태그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예. 저는 쿠팡의 김범석 창업자가 직접 나서서 이 일은 좀 수습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구독경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월요일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쿠팡 이야기 좀 하다가 광고 듣고 왔는데요. 마무리 더 해주실까요? 저는 김범석 의장이 약간 좀 어설픈 재벌 흉내를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말이 심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약간 어설픈 재벌 흉내. 예, 네.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많이 기시감이 있어요. 네. 등기이사 그만둔 거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사내이사를 그만두고 어허.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네네. 예,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책임은 좀 덜 지고 그다음에 권한은 이익은 조금 더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재벌 기업에서 볼 수나 있던 그런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남양 사태도 사실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을 지는 경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요. 예, 거대 재벌 기업의 나쁜 모습만 닮아가는 쿠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요, 최 의원님, 그동안 재벌이야 사실 뭐 소비자와
맞대응하는 소비 제품 판매도 하지만 뭐 인프라라든지 그렇죠. 금융이라든지 큰 거, 그게 예, 많잖아요. 중무장대 산업을 그렇죠. 많이 근데 했죠. 쿠팡은 소비자 없으면 무너지는 기업 맞습니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김범석 창업주가 좀 직접 그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네. 미국에서는 그 기업 이제 상장하기 직전에 막 방송에 나가서 기업에 대한 막 그 설명도 그러니까요. 하고 맞아요. IR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주가를 높게 평가받고 예. 크게 상장해서 투자 자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죠. 그럴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출이 됐었는데 네. 유독 한국에서는 전혀 노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유일하게 지금 쿠팡에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그 쿠팡 그룹의 영업장은 한국뿐인데 거의 네, 이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소통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마음이 떠나게 만든다면 기업의 큰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아하. 그래서 좀 직접 이제 나서서 네. CEO 메시지를 좀 내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좀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기 요금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정부와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 요금 동결하기로 결국 했네요. 네, 연료비 연동제 얘기를 도입할 때 올해 초에 저희가 방송에서 아마 다뤘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도입한 만큼 제대로 시행해라. 그렇죠. 그렇죠. 유가가 오르고 LNG 가격이 오르고 이러면은 거기에 비해서 맞아요. 비례해서 이제 연료 전기 요금을 올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도 동결을 했었어요. 근데 그랬죠. 그때도 1.7원에 킬로와트 시당 1.7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제 코로나 예. 얘기를 하면서 동결을 했었고 그랬죠. 이번에도 코로나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걱정 이러면서 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하. 연료비 연동제는 그러니까 올해 도입되고 3분기까지 네. 아예 하나도 시행이 안 된 겁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에 조정할 수 있는 권한만 발동이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김인경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최 의원님, 예.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석탄을 한다면서 네. 이제 점점 신재생 에너지로 이동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로 가다 보면 전기 발전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지금 유연탄이나 뭐 이런 가격들도 올라가서 네. 지금 1분기, 2분기 모두 가격을 올려야 되는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분기에 3원, 3분기에 1.7원에 총 4.7원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이게 분기마다 이제 너무 또 급격히 올리면 그러니까 네. 상한을 플러스 마이너스 3원으로 이제 정부가 정해놓은 거죠. 예. 그래 놓고는 정부가 이제 그 계산이 끝난 다음에 자네 스스로 이렇게 그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한전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네. 정부가 물가를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놔서 지금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안 올린 거거든요. 2분기도 3분기도.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이걸 연동제로 한 게 요금이 올라가면 수요를 줄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요 조절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비싸니까 덜 쓴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 원가가 낮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에너지 대신에 전기를 더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겠죠. 어떤 그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도입했는데 네. 정부가 자꾸 물가 뭐 걱정된다,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안 좋다라면서 이 도입된 원칙을 계속 훼손하고 있어서 네. 걱정이고 이게 뭐 앞으로 또 선거도 이렇게 앞두고 있잖아요. 예, 대선이 있죠. 그럼 또 정부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아. 정치적 판단이죠. 정치적 예.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제도를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김용희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원가 연동제를 도입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고 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이 전기 수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은 저는 전기요금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최이버 전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면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취지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 소비자들은 더 이게 조세의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아, 전기세라고 우리가 늘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전기 요금, 그러니까 내가 쓴 만큼 가격을 지불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조세 저항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전기 요금을 고정시킨다면 사실 연료비 연동제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또 요금을
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기료가 고정이 되면은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러겠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더 발생해서 그렇죠. 마스크를 구입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의료비가 들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비용들이 또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전기 요금 동결을 해가지고 만약에 선심을 사려고 했다면은 네. 그거는 오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 의원님, 원가 연동제는 시행을 하되 네. 그 코로나 등 때문에 힘드신 자영업자나 서민분들에게 예. 뭐 지금 뭐 재난 지원금 이런 거 막 주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걸 대신에 전기요금 지원금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이미 추경에 들어가 있었고요, 작년에도. 아, 예,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또 뭐 납부를 좀 유예 드리거나 하는 네. 방식으로 예. 뭔가 이제 정부가 애쓰는 부분은 또 애를 써야 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제도를 도입해놓고 완전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경제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